되게 만나뵙기 힘든 분인데 오랜만에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4.16 연대 우리 상임운영위원이신 박래군 우리 운영위원님 모시고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박래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기 힘든 사람이에요? 아니죠. 저 만나기 쉬워요, 그죠? 예, 제가 일정이 바쁘다가 보니까 여기 자주 못 나와서 그래서 자주 나와라라는 그런 얘기로 듣겠습니다. 방금 전에 강정마을 후원주점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몇 잔 하고 해서 지금 음주 발언을 하지만 술 안 챘습니다. 예. 끝나고 같이 강정마을 후원주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월 4일이죠? 6월 4일 맞잖아요. 제가 1년에 두 번 유가족 당사자가 되는 날이에요. 28년 전, 제가 28살 때죠. 28살 때, 제 동생이 오늘 분신했어요. 그래서 이틀 뒤인 6월 6일 날, 사망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날이라서, 사실, 웃을 수 없는 날이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유가족들을 많이 이해하고, 또 유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많이 이해하고, 유가족들을 정말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유가족들은, 저는 이제 28년이 지났고, 동생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언뜻 그때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때의 그 일로부터 떠날 수가 없어요. 유가족들은 그 일을 겪으면서, 원치 않았던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운명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그런 유가족들과 함께 그 곁에 선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근데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곁을 지키면서 2년 넘게 함께 왔다는 거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뒤에 이제 많은 죽음들을 저는 죽음들을 봐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장례도 치렀고, 또 그 일을 하다가, 옥구를 치르는 그런 또 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러면서 저렇게 돌아보면, 제 속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노래와는 정반대로, 내 속에 내가 많은 게 아니라 그 죽은 사람들이 염원하던 거, 그리고 그때마다 그 죽음들을 잊지 않겠다, 그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루질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면 동생 무덤에 가야 되는데 매년 갈 때마다 미안한 거죠. 내 동생이 바라던 그 세상, 강주학살 원형 처단도 못했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민중의 새 세상 만들지도 못한 채 더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정말 나의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을 바꿔가면서 모두가 더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왜 그럴까 늘 고민합니다. 하면서 매번 눈에 보이는 것과 싸웠어요. 눈에 보이는 현안, 눈에 보이는 적과는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정도 성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사이에 우리 구조는 엄청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이 사회 시스템은 엄청 더 망가진 거죠. 이거를 못 보고 이것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흘러온 게 아닌가. 저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또 신자유에 대한 해석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자유주의가 무서운 거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경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는 끊임없이 우리를 서로 싸우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 싸워야 될 대상은, 적들은 딴 곳에 있는데 우리 약한 사람들끼리, 가난한 사람들끼리, 힘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싸우게 만들게 하는 그런 것이 신자유주의 아니냐. 저는 세월호 참사는 바로 그런 속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의 소중하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돈만 쫓는 돈 중심의 사회로 만들어진 그 속에서 우리가 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싸우다가 열심히 우리끼리 싸우다가 정말 소중한 걸 잃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세월호 참사 해결하는 일은 이 잘못된 돈 중심의 사회, 돈 중심의 구조, 돈 중심의 시스템을 바꾸려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면은 굉장히 우리는 앞으로도 더 오래 더 싸워가야겠죠. 저희가 20대 국회 많이 얘기합니다.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전 크게 기대 안 합니다. 물론 달라졌죠. 예전보다 달라졌습니다. 야당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제1당 원내대표가 저랑 학교 다닐 때 절친이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 제가 얘기하면 그 원내대표한테 뭐가 될 줄 알고 제가 마치 민원 창구처럼 저한테 자꾸 전화를 와서 거기 원내대표를 만나자고 그래요. 하지만 저 잘라요. 믿지 마라. 내 친구지만 믿지 마라. 그 구조 속에서 그 당 속에서 움직이는 원내대표거든요.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우리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만들지 않는 한, 그죠? 그렇지 않는 한 야당이 여소야대가 아니라 200석 이상을 차지한들 뭐 하겠느냐. 저들이 우리 얘기 안 듣고 자기들 식대로 이 세월호 참사를 낳은 그 구조를 그대로 온전시키면서 그리고 돈 중심의 사회를 계속 유지해가겠다는 방향대로 정책을 끌고 가고 법을 그렇게 만든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아무리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소야대라고 해서 우리가 긴장을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당 다수석이라고 해서 우리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힘을 모으고 계속 긴장을 풀지 말고 싸워야 되죠. 이 정부는 분명합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세월호 참사 빨리 끝내자는 거예요. 제일 저 사람들의 단기적인 목표는 뭐냐면 세월호 참사를 내년까지 연장이 돼가지고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런 일은 없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항들은 올해 모든 걸 다 접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저 사람들은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다시 쟤네들이 그 대선에서 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쟤들이 바라는 거를 만들어주면 안 되죠. 꼭 끌어가야 되죠. 우리는 집요하게 끌고 가서 대선 때 세월호 참사 문제를 대선의 이슈로 계속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한 세력들, 책임과 처벌 안 한 세력들 우리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때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린 힘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싸워야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저들은 빨리 이 세월호 참사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6월달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안들이 굉장히 세월호와 관련된 사안들이 진행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조사위원회 강제 종료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는 특조위에 그 6월달로 다 끝나니까 6월달로 그 파병 공무원들 다 복귀시키겠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조처 어떻게 할 거냐, 이것과 협의하자라는 공문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6월달을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그 조사활동 기간이 종료된다고 보고 벌써 거기를 되게 하가는 거죠. 그리고 특조위가 어떻게 하냐, 조사보고서만 써라 이거예요. 그 뒤에 조사보고서만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세월호 문제에서 인양과 관련해서 아까 준영 엄마가 너무 잘 얘기했어요. 거의 전문가급 수준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더 할 말은 없는데, 지난번에 해수부가 그렇게 반드시 세월호 인양한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어떻게 됐냐면 1차 실패한 겁니다. 자기들은 푼툰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고무풍선이거든요. 고무풍선을 옆에다가, 큰 고무풍선을 배 옆에다가 달아가지고 그걸 크레인으로 이렇게 어디다 붙여놓고
그거 좀, 이게 좀 가벼워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크레인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1차 실패한 거예요. 자기들은 유보했다 그러는데 1차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해수부가 2차 이 선수 들기, 세월호 뱃머리 들기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다행인데, 성공하면 한 달여 사이에 이게 세월호가 올라오는데, 인양되는데, 만약 실패한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이유로 세월호 인양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 이번 달에 생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단원고등학교에서 우리 가족들이 농성했어요. 그죠? 교실 존치와 관련된 협약들이 이루어졌고, 교실 존치와 관련해서 준비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15일부터 20일 사이, 예, 교실이 이전되는 상황들이 또 올 수가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같이 또 함께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특별법 개정 싸움들을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특별법 개정 싸움과 관련해서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너무 말이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앞에 너무 서두가 길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6월 8일날 오전 11시에요. 6월 8일날 오전 11시에 지금 지난주까지 서명한 걸 다 모아보니까 32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목표했던 41만 6천 명에 한 10만 명 정도가 모자라잖아요. 근데 뭐 전국에서 계속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어쨌든 1차로 다 모아서 6월 8일 11시에 입법 청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들이 더민주당에서도 하고 국민의당에서도 입법 청원을 하고 입법 발의를 하고 있어요. 그 박주민 변호사는, 박주민 의원이죠. 더민주당 의원은 6월 7일날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6월 8일날 이런 서명진 용지를 모아서 304분이 희생됐으니까 304분을 상징하는 그 이름이 쓰여진 이걸 들고, 그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으로, 그것도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그 서명지를 들고 입법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오전 11시 국회 앞으로 모여주시자. 그리고 미리 좀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또 유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시민들이 서명용지를 전달하면서 입법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11일 14일 2차 선수들기 우리가 긴장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다음 주로 결정될 텐데, 그런 교실 이전과 관련된 일정들이 어떻게 가는가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25일 날 요 광화문에서 세월호 저녁 때 6시부터 세월호 참사 800일이 6월 23일이에요. 6월 23일인데 그날 평일이니까 6월 25일 날 크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또 특별법 개정을 위한 경륜대회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어디서 농성할지 모르지만, 그 전에 우리가 농성 같은 거 하고 할 것 같은데, 같이 행진도 하고 피켓팅도 하고 그러다가 저녁 6시에 이곳에 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전부 나와주셔야 돼요. 전부 나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6월 31일 날하고 7월 2일 날은 특조위 사무실 가야 될 것 같아요. 특조위 사무실. 왜냐하면 6월 30일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을 강제 종료하는 것에 맞서서 우리 시민들은 강제 종료 안 된다, 조사활동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백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방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싸움을 해가면서 7월을 맞고 8월을 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국회까지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6월달 안에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별법 개정하라. 이게 우리의 물러설 수 없는 요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한 모든 거 다 동원해서 하겠다. 우리 힘을 다 쏟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각오로 6월 맞았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서 아까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사항들,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특별법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만들고 여론 작업들을 하면서 압박해 들어갈 때, 그때만이 우리가 바라는 특별법 개정할 수 있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 계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주요 일정들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6월 8일 날까지 열심히 서명 받는 겁니다. 네, 6월 8일 날 입법 청원하고 그 뒤에도 우리는 특별법 개정될 때까지 계속 서명 작업 전국적으로 또 벌여나갈 거고요. 그리고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세월호 선수들기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 이번에 선수들기가 실패하면 연내에 세월호 인양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실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해야 된다. 6월 25일 날 강화문에 다 모인다. 범국민대회로 다 모인다. 그리고 6월 30일, 7월 1일 이때는 어디 간다? 특조위 가야 되죠. 특조위 가서 세월호 특조위가 정부에 의해서 강제 종료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믿을 수 있는 거는 시민뿐이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유가족과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 힘이 커졌을 때, 그래서 저 정부 여당을 압박할 때 비로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는 점 우리가 명심하면서 지치지 말고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